최근 제가 입찰가 가이드 선생님 얼마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 실전반에서도 뭐가 어렵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는 입찰가를 어느 정도 써야 될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질문이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립니다. 물건 종류는 3종류가 있어요. 제가 부동산 뭐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제값 주고 사서도 수익이 나는 물건이 있다. 부동산 투자로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소유자가 팔겠다고 하는 가격에 사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도 제값을 주고 사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 물건은. 그리고 물건이 막 유망하진 않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은 없지만 낮은 가격에 사면 수익이 나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가치가 더 떨어지지는 않고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는 않는 거. 이런 물건들은 장기 보유를 한다고 해서 막 오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 더 좋겠죠. 1번 물건. 제값 주고 사도 어떤 시간이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물건들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물건이고, 가치가 오르지 않는 물건은 빠르게 매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3번 물건은요, 낮은 가격에 받아도 수익이 안 나는 물건이 있습니다. 투자자를 고생시키고, 오르면 조금 오르고 안 오르면 굉장히 고생시키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물건은 나쁜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물건을 하는 포상들을 또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려요. 대표적인 예가 10평 이하의 원룸형 주택, 근생 빌라, 뭐 원룸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이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대표적으로 누가 해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룸형 10평 이하의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근생빌라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으면서 벌면 조금 벌고 아니면 굉장히 고생시키는 물건이라서 제가 말리는 물건이에요. 제가 실전반에서 입찰을 하시고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물건을 추천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물건을 말리는 일 2가지입니다. 또 소액이고 그러신 분들은 가격이 낮으면서도 내가 해볼 수 있는 물건에 굉장히 큰 희망을 가져요. 근데 저는 소액이라도 팔리는 물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물건을 10개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가지고 왔을 때 몇 개 정도는 제가 이거는 입찰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갔을 때도 제가 말한 거랑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 번 제가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 마시라는 건 하지 마라. 50대 수강생 안다미로 님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좀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입찰을 하실 때 낙찰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는데 법원에 한번 경험 삼아 다녀오겠다고 저한테 물건에 대한 검토도, 물론 제가 이제 추천드린 물건 안에서 입찰을 하셨는데 물건에 대한 검토나 입찰가를 어느 정도 쓸 거라는 상의가 일절 없이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이렇게 둘러보러 가시는 줄 알았는데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경매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집테크 뭐 아파트 강의도 들으시고 실전반을 들으셨는데 엊그제 매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수익이 1,560만 원 정도 났다라고 있습니다. 저희 쇼츠에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통화 영상이 있어요. 이분의 그걸 보시면은 12월 28일에 임장을 가고 연말에 가족들 여행을 가고 그냥 다음날 입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입찰을 막 한번 갔다 보고 괜찮네, 한번 입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셨는데, 설마 내가 1등은 아니겠지 했는데 이제 낙찰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번 입찰했는데 낙찰돼서 제 생각이 나더래. 그때 좀 무서운 마음도 들었는데, 그래 이 물건 나땅 선생님이 추천한 물건이야,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입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어떻게 첫 낙찰인데 낙찰됐어요, 첫 입찰인데 낙찰됐어요. 막상 낙찰받으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1,000만 원 정도 벌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조금 월세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명도는 우리 경남 사무장님이 서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낙찰이 된 거예요. 엊그제 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수익이 1,560만 원, 잔금을 6월 10일 날 받기로 해서 뭐 이자까지 다 빼면은 1,560이고 이것저것 뭐 하면 양도 차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잘하셨죠. 입찰 1월에
2월에 입찰하셔서 3월에 매도 계약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저는 물건을 추천을 드릴 때 헐값에 받기는 어렵지만 금매보다 조금 싸게 받아서 장기로 가져갔을 때 굉장히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지역이 뭐 유망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현지 시세보다 싸게 낙찰되는데 거래는 되는 그런 지역, 이렇게 두 종류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낙찰가는 시세의 한 9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9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망이 더 좋으면 90%보다 수익을 더 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는 지역들이 어디냐면요, 수원, 동탄, 평택 이런 동네들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일자리와 교통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들은 지금 입찰자가 굉장히 많고 수익을 10%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매매가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다미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대를 입찰하셨는데 수익 세전 2천만 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한 10% 정도를 목표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3억대였으면은 세전 수익 3천만 원 전후를 목표로 해라. 이게 물건이 나쁘면 수익을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거고, 물건이 좋으면 수익을 조금 더 얇게 봐야 됩니다. 남들은 이 가격에 사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량 물건은 시세 90% 정도로 입찰을 하시면 된다. 4억짜리라면은 3억 6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선생님 취득세 빼고 취득세 중과에다가 양도세 중과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은 취득세 중과도 안 받고요. 양도세도 2년 보유 일반과세 낼 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틈새 물건 같은 경우에 좋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 중간이 되는 물건을 저는 이제 틈새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틈새 물건은 시세 85% 이하 물건이 까다롭다거나 한 경우에는 저는 20%까지도 수익을 받거든요. 1억대로. 1억 5천짜리로 3, 4천 정도 수익이면은 한 20%잖아요. 매매가 20%. 왜냐면 저는 살짝 약간 초보들이 입찰하기에 꺼림직한 물건을 주로 했기 때문에 20%까지도 수익을 봤었습니다. 이 물건을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드릴 건데요. 며칠 전에도 저희 시전반에서 입찰을 했다가 폐차를 한 거, 얼마짜리를 내가 무슨 사건을 입찰했는데 낙찰자들이 얼마를 낙찰을 받았고 나는 얼마를 썼다 라고 하면은 제가 현재 시세와 우리 낙찰가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입찰을 잘했는데 낙찰자가 너무 높게 쓴 건지, 낙찰자가 잘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낮게 쓴 건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 물건은 저한테 권리 분석 요청이 들어왔었고 제가 그 입찰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입찰을 2명이 하셨어요. 지금 이 물건은 5억 6천에 낙찰됐고 차순위를 5억 2천에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차순위를 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많이 났죠.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욕심을 좀 많이 낸 거예요. 자, 그럼 이 물건을 잘 받았나 못 받았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물건 쌍용, 창동에 있는 쌍용이에요. 지금 창동이랑 노원구 이쪽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5구잖아요. 그래서 5구, 단지 정보에서 5구는 7구, 이렇게 해서 7구로 해서 매매, 동일 매물 묶기 했을 때 최저 호가가 6억 9천. 이건 호가는 본인들이 팔고 싶다는 가격이니까 실거래도 같이 확인합니다. 호가와 실거래를 같이 비교해요. 그러면 지금 이거 5억 9천 이거를 제외하고는 6억을 넘겼습니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6억을 넘긴 가격이 시세예요. 자, 1층을 제외하고는 6억 3천, 6억 7천, 6억 5천이다. 이게 다 23년도 이후의 거래니까 사실 이 물건의 시세는 6억대 초반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6억대 초반. 동의하세요? 6억대 초반인 것 같다. 네, 실거래 호가가 둘 다 그 정도면은 그 정도 시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 지역이 나쁘냐? 이 지역 좋잖아요. 여기 뭐 면허시험장 옮겨가고 이거 철거할 거고, 여기 창동 역세권 아레나 지금 공사 막 하고 있고, 저희 행금사 유튜브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여기 지금 목합 역사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좋잖아요. 혐오시설 없어지고 GTX-C 착공을 했죠. 들어오죠. 여기 동부간선도로 지하 하게 되면 여기 위에
위에가 공원처럼 돼서 굉장히 좋아질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일자리 8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 앞으로 전망도 좋은데 현재 시세가 6억대 초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를 쓰냐 이겁니다. 이때 당시 23년 9월에는 6억 7천에 낙찰받았는데 이게 불허가가 안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낙찰 5억 6천. 자, 6억 3천, 6억 2천을 시세로 봤을 때 6억 5천이 호가가 가장 낮은 거고 6억 3천이 마지막 실거래인데 그냥 두 개 중에 낮은 거 6억 3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6,200만 원을 수익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6,200, 6억 2천 빼기 6,200, 6천만 원 빼면은 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개, 근데 가끔 낙찰자가 높게 낙찰받는 경우도 봤는데 그 정도 시세. 이 사람은 10% 정도, 지금 현재 호가의 10% 정도 수익을 받는데 우리 수강생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폐차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낙찰자는 괜찮게 잘 받은 거예요. 물론 이 가격에 받으면 좋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낮은 금액을 처음엔 쓰세요. 처음엔 쓰고 폐차를 자꾸 하면 아, 선생님이 이 정도는 써야 된다고 얘기했다라는 그 금액까지 조금씩 올려나가다 보면 낙찰가에 점점점 가까워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쌍용 아파트 분위기가 6억 3천 마지막, 그 다음에 이게 6억 5천, 지금 겸해물건 2층이라 조금 저층이기는 하지만 6억대 초반으로 봤을 때 6천만 원 싸게 받는 걸로 만족을 하면 낙찰이 된다라는 거죠. 6억 3천 마이너스 6천 하면은 5억 7천이니까요. 그 정도면 낙찰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1억대, 2억대는 1, 2천만 원의 싸움이고요. 10억대 정도 되면은 1억 싸게 낙찰이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0년도 시세, 제가 20년도 시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0년도 이전에도 계속 우상향이었고 20년도 시세가 6억 1,700만 원이다. 근데 지금 낙찰 5억 7천이 안 되는 가격에 받았고 현재 거래가 6억 3천 정도 되고 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앞으로 유망하죠. 계속 좋아질 지역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좋아질 겁니다. 자, 제가 20년도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 이거는 제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에 이 가격이 바닥입니다. 23년 6월에 썼던 글이고요. 저는 전망을 하진 않지만 거시경제를 너무 안 봐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주 큰 지표들을 보고 있거든요. 자, 20년도의 가격 상승은 미국의 통화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M1M2 프레드라는 그 사이트에서 M1M2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년도에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은 비정상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 코로나 때 가게도 안 열고 회사도 힘들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흥청망청 재난지원금 받아서 쓰고 그랬었잖아요.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미국의 통화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도권의 상승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16년부터 20년도까지 상승은 정상적인 상승이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씩 올랐어야 되는 게 안 올랐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른 건데 20년도 이후의 상승은 경기가 나쁜데도 통화량, 그냥 돈이 많아서 숫자가 늘어난 거다. 그래서 이때 통화 팽창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두 종류인데 20년도 이전에는 오른 적이 없었던 아파트는 제가 전고점 상승은 어렵다라고 블로그 23년도에 썼었고요. 자, 20년도 이전에도 우상향을 했던 단지들은 회복을 할 것이다. 실제로 20년도 이전에도 상승을 했던 단지들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한 단지도 있어요. 90%까지도 반등을 한 단지가 있고요. 이런 데는 아직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내가 이 가격에 받았을 때 손해를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년도 시세를 보다 더 떨어진 데는 대구밖에 없는데 대구는 현재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금리 이런 영향도 받지만 자체 내에 너무 고분양가로 입주도 너무 많고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인천도 공급이 많은데 인천은 지금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수도권, 서울, 경기의 어떤 전세 수요를 인천 새 아파트가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이 생각보다 전세가
전세가가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회복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격에 받았을 때 현재 시세보다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뭐 여기서 더 하락할 요소, 누구나 뭐 하락도 할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전망을 하지만 확률이 뭐가 더 높냐 이거예요. 앞으로 규제는 풀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당장 하락은 할 수는 없지만 하락을 하는 추세에 있다. 피벗돼 있는 상태고, 공급은 서울, 경기, 인천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은 많이 부족해요. 우리의 거주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오래된 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런 이슈도 있는 단지 굉장히 상승이 가파르고요. 경매로 내가 받는 이 물건의 컨디션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 우량한 물건인데 이 물건의 시세를 너무 내가 보수적으로 보면 폐차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저희 실전반에서도 제가 얼마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4억 8천에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3억 8천에 입찰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본 시세는 4억 8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은 또 폐차를 합니다. 그냥 정확하게 봐야 돼요. 높게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낮게 보면 폐차를 많이 한다는 거. 적정한 어떤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막 1,000만 원만 벌어도 소원이 없겠어. 막 그게 아니라 나의 이 피지컬에 맞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 나 지금 종잣돈 5천만 원으로 2억짜리 아파트 입찰을 하는데 이걸로 막 1억은 벌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좀 어려운 거예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어떤 특이한 요소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렵다 이거죠. 지금 아파트 경매는 낙찰이 굉장히 싸게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경매에는 관심이 많은데 입찰자들은 많은데 낙찰가가 아직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언제나 있고요. 기억하세요. 초보가 입찰하는 물건에 고수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초보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